네,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네요. 이번은 저를 소개하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강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한능검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 중에서 기본 개념 강좌로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제 시험 44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 범주가 좀 짧고요. 그리고 문항 비중이 많은 근현대의 좀 요약, 서머리 강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강사 신인섭이고요. 이번 강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후속으로 이어지게 될 기본 개념 강좌는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OT 현상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임팩트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양력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좀 작고 아담한 인물이 하나 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거고 한 18년 정도 강의하고 있고요. 뭐 전체 강의 년도로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길죠. 제가 한 20년 가까이도 된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우선 제 수업의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역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한 시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한능검에 대해서는 좀 누구보다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고요. 제가 요 근래에는 시간이 없어서 시험을 많이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 한능검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시험에 응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조건화됐고 일반화됐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좀 응시하는 시험이 됐는데 초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원사료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좀 많이 응시를 했고요. 좀 좋은 응시 결과도 얻기도 했고 당연히 강사로서 참가했는데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한능검 강좌, 이번 강좌 같은 경우는 출제 예상 주제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요약을 가져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강좌 들어갈 때도 전반적으로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출제되는 내용 그 위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약술 강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정리하는 교환 자체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빈칸을 채우는 형태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출제됐던 그러니까 40회차부터 제가 43회차까지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 문항풀이.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재미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이번 강좌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기본 개념에서는 제가 재미까지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요지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설명 없을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이제 44회차, 45회차, 2회차가 남아 있고요. 이번 강의는 44회차를 대비하기 위한, 근현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강좌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정근대사가 아닌 왜 근현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느냐. 자, 근현대사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또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대적 범주가 상당히 짧죠. 시대적 범주. 그러니까 근현대사라고 하면 근대사 1863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근대사회 전개 1910년까지 끊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죠. 요건 주제화하게 되면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이렇게 잡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 같은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현재까지.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가장 최근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노무현 정권의 남북한의 통일협력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라면 14선언 여기까지 언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대적 범주는 상당히 짧다라는 거예요. 정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사시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범주가 길고 다음에 문항비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건 거의 정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0번이나 31번 보통 31번부터 50번까지가 근현대사예요. 그러니까 전체 50문제 중에서 20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급수를 따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근현대사 강의, 요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뵙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 요걸 실제 사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우리 40회차의 내용이에요. 40회차. 그러니까 30번부터 50번까지. 그럼 여기는 31문항이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41회차. 다음에 42회차, 43회차.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가자료로 올라갈 테니까요.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급수를 맞춰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빈출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방향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정확한 이제 좀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약술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1강, 2강, 3강. 여기가 이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냐면 근대사회의 전개예요. 그 시기적으로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여기는 전체 주제가 10개 주제로 가장 많은 그런 시대적 범주거든요. 그래서 3강으로 구성이 됐고, 다음에 요즘 시기적 특성상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출제 비중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강, 5강, 6강 요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발전을 굉장히 짧게 짰어요. 근데 요게 조금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7강도 이제 주제상으로 봤을 때는 근대사회 전개가 10개,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가 7개,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발전이 5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한능검의 특징이에요. 현대사회의 비중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좀 빠르게 정리해 보려고 7강 현대사회 발전으로 뒀고요. 해방 이후사가 될 거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라면, 그러니까 정권사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수로 잡거나 아니면 공화국으로 잡아가지고 그 안에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남북한의 통일협력 이렇게 연결해서 잡으시면 가장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요 7강 현대사회 발전, 현재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요 부분을 또 아이러니하게도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약술대서 강의되는 요 부분에 대한 보완은 기본 개념 강좌에서 조금 자세하게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약술 강의에서는 한 강 정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주제 범주를 뽑아내서 기출문제 풀이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단 전제는 뭐냐 하면 그 사전 학습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 지식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강좌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7강 강좌만 가지고 근현대는 완벽하게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에 따라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합격을 위한 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습보다는 이번 저와 함께하는 요약 강의는 복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주제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더불어서 앞에 출제 분석표가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지 못한 문제들을 뽑아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이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습에는 포인트를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학습하는 거기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 한국사 모든 역사 영역의 특징이에요. 어떤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암기적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 암기를 통해서 그 암기된 개념을 가지고 이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습을 하시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나열하는 가운데 흐름, 그리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흐름과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호 구분은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해,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역사 자체가 인과가 분명한 그런 과목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어떤 개념 지식이 없으면 흐름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암기를 통한 이해를 하자 이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는 이유는 한능검의 급수를 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70점 이상의 급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학습법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 깊은 지식,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의의,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갔다,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급수를 맞춰내야 된다라는 거죠. 고급에서 1급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보된 다음에 보다 확장된 역사 공부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능검 대비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 사명감이나 어떤 역사적 의의, 이런 걸 갖추기보다는 급수를 먼저 확보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운 이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학습은 여러분들이 일상 공간에 옮겨가서 그 행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학습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자. 그리고 여기서 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아두고 입으로 계속 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조건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지문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답을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그런 수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번 강좌가 아닌 기본 개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44회차 시험에는 제가 직접 응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가다반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반을 통해서 점수를 채점해보는 그런 것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곧바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설 강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내가 이제 급수를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 기본 개념 강의에 앞서 가지고요, 40회차, 44회차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고요. 예, 요거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